반갑습니다. 첫 라이브라 조금 긴장됩니다. 자, 오늘 할 얘기는요, 다른 건 없고, 현재 이커머스와 관련된 내용, 그리고 앞으로 국내, 뭐 해외도 마찬가지지만 이커머스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요, 이렇습니다. 목차 보이시죠? 예, XX들은 알려주지 않는 이커머스 살펴보기. 이 0번이에요. 원래 없었던 건데 새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0번이 됐어요. 이 XX들은 누굴까요?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씨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이커머스 이제 시작하시려고 하는 그런 분들한테 추천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요즘 로켓 그로스가 핫하니까 로켓 그로스 개념에 대해서도 좀 살짝 다루고요. 쿠팡이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최대 쇼핑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알고리즘 시스템이 뭐 디테일하게 다루지는 못하더라도 왜 우리가 등록한 상품들이 노출이 안 되는지 그 정도 다루도록 하고요. 광고의 중요성과 데이터를 우리가 믿어야 되는 이유, 그리고 소싱 방식에 따라서 뭐 미국이냐, 일본이냐, 중국이냐, 아니면 사입이냐, 뭐 거기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좀 좋다, 권장드리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질문 답변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질문 답변 시간이 방송이 좀 길어지면, 라이브가 길어지면 조금 줄어들 수는 있는데, 아무튼 간에 최대한 그렇게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0번 영장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많아요. 모든 걸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대략적으로 설명해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이커머스 시장의 현 주소를 좀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되겠죠. 자, 보면 그래프를 우리가 보면요, 파란색 그래프를 보시면 2021년도에 이렇게 상승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때가 언제죠? 코로나 이제 막 어느 정도 지난 시점이죠. 이때 확장된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그래프가 상승된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2020년도부터 21년, 22년, 23년 지나가면서 점점 온라인 시장이 커졌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커졌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래프를 보면 이 하락세잖아요. 그래프가 하락세고 잠깐 반등했다가 다시 하락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상승세이긴 하거든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단지 성장하는 그 폭이, 이때는 27%까지 성장을 했는데, 이때는 이제 5.8%, 13%, 78% 이렇게 성장 속도가 조금은 더뎌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 성장이 뭐 둔화됐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여기 뒤에 보면은 회색으로 되어 있는 이 그래프가 점점점 올라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있어서 차이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봐야 되는데, 이 그래프에서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19년부터 지금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코로나가 발생되면서 이제 아무래도 온라인 시장이 급격하게 상승한 걸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때 우리가 직접 오프라인 상에서 뭔가를 살 수가 없으니까, 전염병이 도니까요. 그러면서 온라인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부터 계속 쭉, 그때만큼은 아니지만 계속 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진한색, 파란색이 온라인 시장 규모고요, 하늘색이 오프라인 규모입니다. 2018년도에는 오프라인 시장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62%였는데 점점점 줄어들어서 현재는 49.5%다. 온라인 시장이 오히려 50.5%로 역전했다,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이 데이터는요, 좀 유명한 곳에서 조사해서 나온 데이터입니다. 여기 적혀 있죠. 통계청, 그리고 KPMG 경제연구원에서 조사한 내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임의대로 만든 게 아닙니다. 저도 캡처를 해온 거예요. 그래서 현재 지금 이제 2025년이지만 이 2023년에서부터 작년 2024년도 마찬가지로 온라인 시장이
오프라인 시장을 추월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많이들 사시죠. 마트 예전에 뭐 한 2주에 한 번 또는 1주에 한 번, 가족이 많은 사람들은 더 자주 가겠지만 자주 갔던 그 횟수에 비해서 우리가 마트 가는 그런 횟수가 좀 줄어들었잖아요. 물론 열심히 자주 가시는 분들은 가시겠지만 우리가 온라인 상에서 주문을 많이 하니까 그만큼 이제 온라인 시장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더 커졌다. 그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다음은요, 주요 비즈니스 트렌드인데요. 이거는 뭐 간단하게 좀 보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크로스 보더라는 말을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을까요? 크로스 보더. 여기서 말하는 크로스 보더 이커머스 시대. 아마 처음이신 분도 계실 거고 들어본 적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자, 그러면 크로스 보더가 뭐냐? 크로스 보더 여기 나와 있죠? CBC라고 적혀 있는데 이 약자죠. 크로스 보더. 이 크로스 보더라는 건 쉽게 얘기해서는 이겁니다. 직구, 해외 직구, 해외 직구하고 반대로 역직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수출이죠. 그러니까 수입과 수출을 다 합쳐서 얘기하는 거예요. 국경 간의 경계가 허물어졌다. 해외 직구 수요가 확대됐다. 그럴 수밖에 없죠. 알리나 뭐 테무, 뭐 쉬인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요즘에 이 기업들은 이제는 크로스보더 이커머스라고 할 수 있는 수출 쪽도 많이 성장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시장 규모 자체를 보면은 2021년도에 이게 10억 달러니까 7,850억 달러였는데 5년 후인 2030년도에는 7조죠. 7조 9,300 맞나요? 맞나? 맞죠. 예, 7조 9,380억 달러가 될 거다. 규모가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뭐가 있을까요? 직구. 뭐 쿠팡에서도 요즘에 로켓 직구들 많이 하고 있죠. 글로벌 이커머스 기업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런 대기업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쿠팡, 11번가, SSG, 뭐 G마켓, 에이블리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죠. 우리가 2020년도 전후로 해서 아마 큐텐이나 라자다 아니면 뭐 쇼피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뭐 이베이라든가 큐텐, 뭐 라자다, 쇼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역직구가 한참 붐이 있었어요. 아마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2020년도에 역직구 붐이 좀 많이 일어서 그때 이것과 관련된 영상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저도 그때 그 이베이하고 큐텐 코리아 말고요. 큐텐 재팬, 뭐 쇼피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거든요. 그때도 저도 이때쯤부터 해서 그 역직구죠. 역직구 관련된 것들을 많이 좀 공부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 한참 붐이었다가 이제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내수 온라인 시장이 성장하면서 좀 떨어졌죠. 역직구 시장 규모가요. 근데 앞으로는 쿠팡이라든가 뭐 11번가 SSG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바탕으로 해서 한국 국내 사업도 당연히 본격화하겠지만 국내 이커머스 시장이 좀 경쟁이 좀 심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해외 직구나 역직구 같은 것들을 통해서 실적을 좀 높이자.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려고 좀 많이들 노력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쿠팡 같은 경우 우리가 쿠팡을 자주 하니까 쿠팡 같은 경우는 대만에 2020년에 진출했었고 그리고 대만 시장에 물류센터가 2개가 있었는데 3개를 만들었죠. 예, 3개를 만들었고 G마켓은 원래 예전부터 글로벌 샵 같은 것들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예,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고 11번가가 이제 직구 쪽에는 11마존이라고 부르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11번가에 아마존 스토어가 있는 거 여러분 아실 거고 뭐 그런 개념으로 이제 쿠팡도 로켓 직구를 계속 런칭하면서 이제 중국, 홍콩, 일본까지 계속 범위를 넓히고 있다.
그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크로스보더 이커머스라고 할 수 있거든요. 자, 다음 보시죠. 글로벌 이커머스 플랫폼의 한국 시장 공략 가속화. 이게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고요. 국내 진출 같은 경우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알리, 뭐 테무, 쉬인 다 아시죠? 뭐 아마존 같은 경우는 그 전에도 있었는데 아마존이 이제 어느 정도 금액 이상을 구매하면 한국에는 무료 배송을 시작했죠. 무료 배송을 시작했고 어떻게 보면 없었던 그런 혜택인데 그게 이제 생겼다. 그렇게 보면 되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 얘네들이 알테시 애들이 한국 시장에 침투하면서 여기 핑크색 그래프가 있죠. 이렇게 성장한 거를 우리가 볼 수 있고 직구 같은 경우는 좀 많은 비중이 의류랑 패션 관련 상품들로 집중돼 있다. 그리고 미국에서 오는 것들은 음식료품, 여기에는 상당한 수가 아마 건강기능식품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직구, 주요국 해외 직접 구매액 비중이 이렇다. 의류와 패션 상품 그리고 영양제를 포함한 식품이다. 중국에서 식품 오는 경우는 없으니까 미국이겠죠. 아무튼 이런 상품들이 알테시를 통해서 한국 소비자들이 직접 구매를 하고 있는 거니까 우리가 만약에 물건을 판매한다 그러면 경쟁이 좀 더 심하겠죠.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우리가 참고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자, 여기 나오죠. 다음 장이 있었네요. 자, 알리와 테무, 시인. 알리 뭐 여러분들 다 한 번씩은 해보셨을 거고 테무도 해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고 시인은 뭐 의류 전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광저우에 있다 보니까 좀 다양한 의류들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중국 의류니까 품질을 그렇게 좋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단가가 좀 있는 옷은 괜찮습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품질은요, 우리가 동대문이나 뭐 이런 데서 옷을 이제 사잖아요. 거기에 있는 품질 못지않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굉장히 많이 중국이 그 의류 쪽, 그쪽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제 옛날 같지 않다. 의외로 옷이 좋은 옷들이 이제 많이 나온다. 너무 초저가 상품 빼고요. 뭐 20위안, 30위안 요 정도, 만 원, 15,000원 이하 한국 돈으로 그 이하의 상품들은 역시 쓰레기에 가깝지만 그거보다 좀 더 높은 상품들은 훌륭하다. 여러분도 아마 구매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약간 복불복도 있긴 합니다만. 자, 그래서 이커머스 업계 내에 국내 경쟁 구도가 고착화돼서 자사 비즈니스에 맞게 물류가 좀 더 확대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특히 알리가 그렇죠. 그리고 점차 여러분들 뭐 관심 있는 분들은 보셔서 아시겠지만 풀필먼트가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죠. 요즘에 대표적으로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는 SSG 같은 경우는 신세계잖아요. 자체 CJ랑 협력해서 자체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거고요. 네오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지마켓 옥션 같은 경우도 이제 스타 배송 서비스를 역시 CJ랑 협업으로 하고 있고 롯데온 같은 경우는 퀵커머스라고 해서 2시간 만에 배송해 주는 게 있었는데 이거를 폐지하고 내일 온다라는 식으로 뭐 슬로건을 건 거죠. 그래서 이 내일 온다의 풀필먼트 센터가 김포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국내 이커머스 물류 비즈니스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네이버가 지금 플러스토어가 만들어졌잖아요. 앱이.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는 NFA에 지금 풀필먼트 원래 있었는데 좀 더 도착 보장 어떤 그런 솔루션을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쿠팡은 여러분 뭐 다 알다시피 로켓 크로스가 있고 로켓 배송도 있고 워낙 방대하니까 지금 뭐 2025년도까지 지방 도시에 9개의 풀필먼트 센터를 구축해서 권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라고 기사에도 아마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리고 알리가 수도권에 2억 달러를 투자해서
물류센터를 짓는다고 했어요. 언제 지을지 모르겠지만 한국에 알리 물류센터가 들어오면 쿠팡과 네이버도 상당히 힘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긴 합니다만 중국산이잖아요. 중국 한국 기업들도 지금 들어가 있긴 한데 중국의 물건들만 취급한다면 메리트가 없었을 텐데 이제 한국의 물건들도 취급하니까 한국 셀러들의 물건들도 취급하기 시작했으니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굉장히 쿠팡한테 위협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물류 비즈니스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는 뭐 다들 아시니까 간단하게, 풀필먼트가 뭐냐? 셀러가요, 풀필먼트로 물건을 보내요. 창구죠. 이곳에 물건을 보관하고 풀필먼트 회사에서 재고 관리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고객이 주문을 하면요, 풀필먼트 회사에서 상품을 분류하고 포장한 다음에 발송을 해주겠죠. 그러면 고객이 상품을 받고요. 여기까지가 3PL이에요. 3PL. 여기까지가 3PL이고요. 그 다음에 반품 교환 CS까지 해준다. 이게 바로 4PL입니다. 4PL. 이게 4PL이고, 뭐 3PL, 2PL, 1PL 뭐 이런 게 있는데, 2PL은 여기까지가 3PL이면 2PL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물건이 주문 들어오면 택배사를 통해서 고객한테 보내잖아요. 그게 이제 2PL이라고 불러요. 2PL. 1PL은 뭐냐? 1PL은요, 그냥 셀러가 직접 갖다 주는 거예요. 직접 배송. 그러니까 그럴 리는 없죠. 그래서 보통 3PL과 4PL, 점차 이 4PL 쪽이 좀 강화되고 있다. 그리고 풀필먼트 흐름도는 이렇게 된다. 풀필먼트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은 이해가 한 번에 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 물건을 창고를 대여해서, 내가 대여하는 게 아니라 풀필먼트 회사가 운영하는 창고에 물건을 보내서 재고 관리도 해주고 상품 출고도 해주고 반품도 받아주고 포장도 해주고 뭐 이런 겁니다. 그게 그런 것들을 대신 해주는 물류센터, 풀필먼트다. 자, 그러면요, 이커머스의 구분하고 특징을 좀 보실 건데, 이거를 봐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커머스 사업자, 쿠팡, 지마켓 옥션, 11번가 이런 곳이죠. 여기가 하는 게 뭐예요? 중개죠, 중개. 상품을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그런 방식이 이커머스 사업자, 오픈마켓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온오프 병행몰, 주로 기업들이죠. 신세계나 롯데원, 롯데온, SLC닷컴 같은 온라인에서도 팔고 오프라인에서도 팔고 병행하고 있는 곳이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온오프라인을 병행하는 몰. 그 다음에 포털 사업자, 네이버, 카카오 이런 대형 포털 사업자들이 이 거대한 어떤 그런 플랫폼 이용자 수를 세워서 커머스 사업을 계속 확대하고 있는, 최근에는 뭐 네이버도 그렇고 멤버십도 강화됐고 뭐 그런 것들, 그런 사이트들을 우리는 포털 사업자라고 구분 지을 수 있고요. 근데 D2C입니다. D2C. 이게 조금 요즘에 중요해요. 이게 중요한데, 요거는 5번 먼저 보고 갈게요. 버티컬 커머스라고 들어보셨죠? 버티컬 커머스. 그냥 이거는 전문몰입니다. 일종의 전문몰. 그래서 무신사 같은 패션 전문을 하는 무신사, 정육수산을 전문으로 하는 정육가, 인테리어 쪽 관련된 오늘의 집, 그리고 당근도 있을 것이고 크림도 있을 것이고, 여기 없는 또 뭐 있어요? 식품 쪽 마켓컬리, 이런 곳들을 우리가 버티컬 커머스라고 부릅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전문몰이에요, 전문몰. 자, 좋습니다. D2C가 뭐냐? D2C는 말 그대로 제조사를 뜻해요. 다이렉트 투 커스터머의 약자인데, 제조사가 직접 고객한테 물건을 판매하는 거예요. 도매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약간 소매에 가까운데 거의 도매에 가까운 가격으로 판매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아닌 것도 있긴 합니다만, 어느 정도 브랜드가 있으면 너무 싸게 팔 수는 없잖아요. 브랜드 가치가 손상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조사에서 다이렉트로 고객한테 물건을 판매하는 거죠. 그러니까 브랜드면서 제조사, 이런 경우도 많이 있고, 유니클로 같이 CJ 제일제당이라든가 뭐 이런 곳들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요즘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요즘에 도매가 좀 사라지고 있어요. 도매가 없어지고 있어요. 그 중간에 도매로 팔던 도매업자들이 이 도매로 팔지 않고 그냥 소매로 팔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매국이나 도매매, 뭐 온채널, 또 어디 있어요? 오너클랜 이런 도매몰에 가더라도 가격이 더 비싸죠. 비싼 게 많죠.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나 쿠팡에 있는 것보다 더 비싼 게 많잖아요. 그 얘네들이 이제 도매들이 자기들 직접 팔아보니까 팔리거든. 그래서 도매를 좀 건너뛰고 다이렉트로 소매로 많이 좀 전향하고 있다. 그래서 이 D2C라는 개념이 예전에는 이런 기업들만 해당이 됐는데 이제는 이런 그 도매처, 일반적인 소규모, 중소규모 도매처도 D2C 쪽으로 많이 가고 있다. 그럼 우리 같은 셀러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도매가 뭐 다 없어진 건 아니에요. 도매만 전문으로 하는 곳도 있긴 합니다. 물건을 떼우려면 도매 전문으로 하는 곳을 찾아야 되겠죠. 아니면 폐쇄몰, 도매만 하는 폐쇄몰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중에 일부는 가입비나 뭐 어떤 비용을 받습니다. 그런 걸 내야 그 스토어에 있는 그 도매몰에 있는 상품을 뭐 위탁으로 판다든가 뭐 그런 걸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찾아서 우리가 물건을 구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점점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근데 우리가 하는 목표는 뭐 그런 도매를 과외 건너뛰어서 우리가 그냥 수입하면 되잖아요. 뭐 그런 것도 방법이긴 하겠지만 이제는 도매들이 좀 사라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이해되십니까? 오, 너무 빨리 지나갔다. 25분 만에 다 끝냈네. 아무튼 현재 이커머스에서 중요한 거 이제는 국내 내수 시장이 워낙 포화 상태니까 물론 버릴 수는 없죠. 내수 시장을 내수 시장을 내수 시장에서의 판매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나아가서는 수출까지 가야 된다. 우리 같은 소상공인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수출과 수입을 병행하면서 내수 시장에서도 물건을 판매하면서 유통하는 그런 것들을 아까 뭐라 그랬죠? 크로스보더, 크로스보더 이커머스라고 했죠. 이제 점차 그런 식으로 국내의 기업들부터 바뀌기 시작할 거니까 우리도 그런 흐름을 따라가야 된다. 지금 보시면 유튜브라든가 뭐 여기저기서 역직구 관련된 내용 많이 뜨잖아요. 쇼피도 그렇고 뭐 큐텐도 그렇고 큐텐 제가 얘기하는 큐텐은 큐텐 코리아가 아니라 큐텐 재팬 얘기하는 겁니다. 뭐 그런 또 뭐 아마존 뭐 이런 관련된 교육들이 지금 막 뜨고 있어요. 그 이 이커머스 온라인 커머스 관련된 것들을 좀 꾸준히 봐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흐름이 있다는 거를 예전에 한번 이런 흐름을 탄 적이 있었어요. 역직구 이런 관련된 거. 그리고 국내 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솔루션 중에서도 대량이 있고 뭐 수동이 있고 반자동이 있고 그런 게 이제 유행을 막 타잖아요. 그러다가 대량이 빵 떠서 대량으로 막 이런 거 만들어지고 저런 거 만들어지고 어디 수익이 잘 내네 이러다가 점점 죽고 반자동이 또 확 떴다가 사라지고 뭐 이런 개념처럼 유행을 탄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역직구 관련된 것들이 좀 많이 떠오르고 있다.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크로스보더의 영향이 아닌가. 이런 기업들이 그렇게 지금 방향을 잡고 나가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 삼정 KPMG 경제연구원에서도 그렇게 조사를 했겠죠? 네, 그렇습니다. 아이고 벌써 쉬는 시간이 돼. 본격적으로 이제 자료 분석은 끝났고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들을 앞으로 할 건데 계속 혼자 떠드니까 쉬지 않고 떠드니까 목이 잠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0분은 좀 그렇고 우리가 영상을 너무 길게 가져갈 수는 없으니까 5분 정도만 쉬었다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제 본론이에요. 서론 끝났고 이제 본론이죠. 이커머스 입문자에게 추천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고 5분만 있다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